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5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 혹은 약하게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의 이 흐름은 계속해서 루즈하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증시도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0.1% 정도, 코스닥은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에서 1,3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46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1% 정도 반등, 나스닥도 1% 정도 반등을 하였고요. 상해 종합도 1%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를 제외하고는 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 이미 고점 부근을 찍고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분위기고요. 상해종합은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8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 3,200선 지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오랜 횡보 구간을 뚫고 나갈 만한 그런 에너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전에 상승을 할 때 코스피의 이 거래량과는 지금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9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3.5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비슷한 자리 계속 횡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뚫고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에 대한 영향보다 달러에 대한 영향이 크고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전체는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수렴 구간에서 하락을 하였고요. 근데 여전히 이 계단식의 상승, 저점을 점점 높여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기형 수렴 패턴에서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이제 거래량도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주가를 올리거나 떨어뜨릴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렴 구간을 형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소식을 쏟으면서 급격하게 급락을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한번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락을 다시 한번 시키기보다는 좀 상승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드디어 MOU이긴 하지만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SMR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대보다 더 크게 지금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 이후에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응축되어서 한번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 기간입니다. 만기 기간 이후에 이제 9월 중순부터 해서 말까지는 추석 전에 있는 이제 시장이고요.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9월 말에도 과연 이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10월 말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올해도 시장이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요. 향후 움직임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크게 상승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21선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주가를 이제 지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크게 밀어내면서 하락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큰 하락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떨어지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제 반대에서의 매수 수급이 좀 있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 투자자가 투신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도 서서히 좀 줄어드는 분위기이고요.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자리가 이제 5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목표가 대비해서도 지금 50%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전 KPS도 큰 변화 없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큰 변화 없이 조금씩 매도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전 기술도 큰 변화 없었고요. 조금씩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수렴 구간에서 바닥 라인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 기술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금 2%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지지 라인 형성하고 있고, 수렴 구간, 그죠? 세기형으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지금 세기형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고, 고점을 점점 내려가는 패턴은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T 에너지고요. 500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계속 이 고점 라인 부근에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만원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6,000주 정도 매수를 좀 하고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BHI는 51,000원 정도로 보합 마무리되었고요. 조정 폭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4일 정도 내렸고요. 오늘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향후 이제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확실히 강하고요. S&T 에너지와 함께 이 BHI는 아주 강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32,000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 38,000주 매도했고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550원 떨어져서 35,0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고요. 이 부근에서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온 상황에서 적절한 조정을 받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12일 정도 바짝 매수해주고 있고요.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 모두 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웅이고요. 태웅은 900원 정도 하락해서 2.4% 하락했습니다. 21선과 61선 사이에서 계속 세기형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을 반복적으로 터치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한 번 주면서 좀 올라가야 될 때인데요. 일단은 이틀 정도 좀 또 빠졌고 1,85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조금씩 계속 이탈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하는 듯 했는데요. 이틀 정도는 좀 빠졌고요. 다음 주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태웅에는 주요하게 움직이는 수급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지는 11,4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또 한 번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구간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테마 움직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1,40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43,000주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지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점을 찍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주요한 소식들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소식부터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영국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규 원전을 위한 영국 내 공급망 확대, 우리나라가 이 유럽 시장에서 좀 철수를 하면서 지금 영국 쪽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요. AP1000과 이제 AP300, AP300은 SMR이죠. 그 두 개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의 6개 공급사와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이 많죠. 그래서 많이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전에 이제 밸브, 펌프 이런 주요 원자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기자재 업체들을 좀 제외하고 그 제2에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좀 업체에 대한 다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주기기라든지 주요 부품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당장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도 원전에 대한 도입 타당성 평가 연구를 착수를 했고요. 싱가포르마저도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과 이제 원자력 발전의 기술 안전성, 타당성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로사톰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이 원전의 자금 조달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러시아 로사톰이 계속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많은 원전을 지으면서 지금 그런 이 자금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주시가 되고 해결이 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로사톰이 이제 결국에는 한계가 생기면 그 틈을 또 우리나라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나노 뉴클리어 미국 공군기지의 소형 원전 배치 타당성 조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공군기지의 소형 원전 배치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이고요. 이제 이 SMR이라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이제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만 엊그제만 해도 72기 건설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외에 지금 다른 SMR 관련 기업들도 수십 기씩 이제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향후 이제 SMR 시장이 미국에서만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SMR 원전에 들어가는 공통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아주 큰 시장에서의 이제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처럼만 유지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 그것이 이제 원전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핵 폐기물을 이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오클로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SMR 가동에 사용을 하도록 지금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한 대형 원전이라든지 그런 핵 폐기물들을 SMR 차세대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죠. 그래서 핵 폐기물 연구 보관을 이제 지하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를 해서 이제 다시 자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오클로에 대한 그런 이 연료로 핵 폐기물이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자,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기후 환경 에너지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추진하고 있는 정부 외에 이제 여당이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가 지금 정책적으로 충돌을 하는데 그걸 같이 묶어 놓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환경을 중요시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패권과는 좀 별개로 다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라든지 뭐 러시아, 중국, 유럽 모두 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제 배척하던 원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후가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역행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와 계속 반대로 흐름을 이어가는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절대적 수치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에너지에 대한 안보, 에너지에 대한 패권 다툼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이제는 제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어갔던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이런 국가들이 다시금 그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제조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제조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값싸게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 이런 이제 해외 국가들 대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라고만 이제 집착을 해서 거기만 이제 몰두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다시 제조 시스템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늘리는 타이밍에 같이 우리가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세계가 중요시하는 부분을 우리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이 속도를 줄일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정부는 탈원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 확대에 대한 국제회의 공동주최를 좀 시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정관 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원전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봤었던 거는 해외 수출은 허용하고 국내 건설은 반대하는 전 정권의 그죠? 전 정권이죠.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국내가 잘 되어야 수출이 가능한 거고 국내가 안 되는데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넌센스인 겁니다. 산업에 대한 기술 집약, 산업에 대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국내 상황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이 워낙 수요가 커지고 있고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요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해상풍력 기자재를 이제 도입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고요. 해상풍력도 결국엔 터빈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한 그 기자재, 단조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해상풍력을 통해서 활용되는 전기들이 전기가 이제 변환이 돼야겠죠.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이 될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주도에서 두산 윈드 파워 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을 집중한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번에 국가 프로젝트 중에 또 제주도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이 또 통과가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빈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이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많은 이 용량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대형 풍력 발전기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이 해상 풍력의 건설에 필요한 그런 풍력 추진선이라든지 혹은 그런 기둥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플랜지라든지 그런 단조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메가와트까지도 우리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하죠. 10메가와트급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스타스와 지멘스 감회사 이런 대형사들은 18메가와트급을 개발 중이고 이미 15메가와트급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이제 15메가와트급의 그런 터빈이 공급이 될 건데요. 일단 국산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우자는 의미에서 최근에 이 통과한
프로젝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력 사업도 이제 크게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풍력 사업 하려고 자회사 하나 만들었죠. 두산 지오 솔루션. 향후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에 뭔가 현금이라든지 그런 출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조달할 건지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론 미국 내에서는 풍력 사업에 대해서 계속 트럼프가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태양광보다도 풍력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경제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에너지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풍력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덴마크가 건설하고 있던 풍력 단지를 중단을 해버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고 하니 사실 이제 거의 완공 전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이제 소송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무역 관세 소송도 있고요. 저는 이제 풍력에 대한 소송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볼 거고요. 일단 에너지가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뭐 원전이 맞냐, 풍력이 맞냐, 태양광이 맞냐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AI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는 에너지 확대 속도가 중요하다. 한 가지를 줄이면서 한 가지를 늘리는 순간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이번 주 흐름 좀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만기주 이후에 좀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SMR의 대형 그런 프로젝트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자체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계약 소식이 좀 한 건 했죠. 근데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의리라기보단 사실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간의 그런 이 눈길로 봤을 때는 좀 노예 계약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민간 기업들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한번 그 상황을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